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2단원, 그 다음에 2소단원,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단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 9차시로서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4쪽에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다양한 지구촌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14쪽하고 115쪽에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내전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네, 그 시리아 내전 이전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건물들이 말끔하고 굉장히 뭐랄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시리아 내전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많이 건물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리아에서는 독재 정치와 종교 문제로 국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여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난민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난민이란 단어는 교과서 114쪽 하단에 나오죠.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머물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 사진을 보도한 영국 신문과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 제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살배기 꼬마 난민 죽음에 지구촌 시민들도 움직였다. 3살 꼬마의 죽음에 국가들 문 열었다. 난민 수천 명 받기로. 그다음에 익사한 3살배기 난민 아버지 살아야 할 까닭 사라졌다. 이런 신문 기사 제목들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유럽 국가에서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시리아 내전에 그러한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걷던 길은 폐허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폭력은 공간을 부수고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아직 이곳엔 어린이 58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랍니다. 파편 널린 거리에서 공을 차고 술래는 숨은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모두 비슷하고도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بعدين صار يرموا قنابل ويقوسوا على السطح بعدين حتى ماتوا. Nos acostumbramos a que cayeran bombas. ما بنزل بتمع وبطعميق وبشرب وكل شيء. 아이들은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눈물엔 피가 섞이고 하늘에선 폭격이 이어집니다. 살기 위한 여행은 죽음과 맞닿았습니다. 극한의 공포는 아이들 마음을 망가뜨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비명은 공허하게 맴돌고 아이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스스로 방어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비현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납니다. 폭격으로 다친 엄마는 아이가 뱉은 첫 숨에 안심합니다. 시신 더미 속에서 며칠을 버틴 아빠와 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를 모두 잃은 아이는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희망은 질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시리아 내전 7년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해 봤는데, 아이들이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70년 전에도 바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6.25 전쟁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세계에서, 지구에서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혹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과서 115쪽에 보면 이제 바나 알라베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알레포에 사는 7살의 바나 알라베드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이 겪는 일들을 올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폭격이 시작될 때 두려워하며 지방 구석에 숨는 모습들을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올려 세계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자, 왜 이 바나 알라베드는 SNS에 이런 구석에 숨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을까요? 결국에는 세계에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나라 시리아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더 이상 이런 내전이 발생하면 안 됨을 얘기해주고 싶고 또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알레포를 지켜주세요. 제발 폭격을 멈춰주세요. 안녕, 지구촌. 이 소리 들려? 바나, 괜찮니? 힘내. 우리는 무서워서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에도 가고 싶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아무리 눈을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아도 폭격 소리가 계속 들려. 나도 너무 무서워. 네, 아직 7살, 8살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혹은 10살 넘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런 폭격 소리가 계속 들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면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죠. 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한다. 또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집을 잃어 헤매거나 학교도 갈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전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내전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16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민이가 찾아본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의 화약고, 다시 한번 충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구촌의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의 다툼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계속된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으며 살 곳을 잃고 대피소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니까 70년이 넘었죠. 그렇죠?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116쪽 아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이고 유대교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갑자기 유대인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 그다음에 또 유대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대립을 다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동성지로 꼽히는 예루살렘. 여러 나라와 종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이 도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전 세계의 관심거리였습니다. 특히 동예루살렘 구시가지는 이슬람, 유대교의 공동성지 템플 마운트가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수도로 탐냈습니다. 결국 유엔은 앞으로의 갈등을 고려해 예루살렘을 어느 쪽 소유도 아닌 국제도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서쪽을, 요르단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인 동쪽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불법으로 정착촌을 짓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며 예루살렘 점령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미래의 수도로 삼겠다며 대규모 민중봉기와 총기, 흉기 공격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의 상징이 된 예루살렘은 두 나라의 갈등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중동 분쟁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시리아 내전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과서 117쪽과 118쪽에는 다양한 지구촌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서술해 놓고 있어요. 자, 현지는 나이지리아 내전을 다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이제 1960년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지만 언어, 민족, 종교가 서로 다른 무려 250여 개의 종족들을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 독립 이후에 38년 동안 전쟁이 7번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 나이지리아의 언어가 참바, 에도, 이비비오, 구아리 이런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민족들도 하우사, 그다음에 이보, 이조, 카누리, 누페, 티브, 요루바 혼합되어 있는 민족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내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안에 서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그 무력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 117쪽 아래에는 또 이 민지에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방학 때 베트남 친척집을 방문해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메콩강은 이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의 나라를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해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마음대로 메콩강의 물을 막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메콩강 주변국들은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식량난에 처할 수 있어서 중국의 댐 건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메콩강의 어떤 시작지가 이제 미얀마를 흐르고요. 그다음에 라오스, 그다음에 타이,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을 이젠 거쳐서 이젠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여정인데, 메콩강의 여정인데, 그 위에 상류에 지금 뭐 미야오웨이 댐, 그다음에 궁거 차오 댐, 그다음에 샤오안 댐, 그다음에 마난 댐, 다차오산 댐, 나자두 댐, 그다음에 징흥 댐, 이런 여러 댐들을 건설하면서 이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는 이 물의 양, 상류에서 물의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홍수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댐을 건설하겠지만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 미얀마나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물이 없으면 이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18쪽에 보면 이제 주민이가 이모와 나눈 대화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자, 지구촌 갈등에 일어나는 지역이 많군요. 이 지역마다 이제 민족이나 종교, 인종, 생각과 믿음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서로 이해하고 살면 좋겠지만 다툼이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지. 이런 서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종교들, 또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다양한 뭐 생각과 사고 방식, 뭐 믿음 이런 것들, 사상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도 서로 다른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뭐 북한도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표방을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 체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째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 또 아프리카 국경선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 117쪽에 봤던 나이지리아 내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와 같겠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이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국경이 정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또 오랜 다툼이 가정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만들기도 한단다. 그래서 이 1948년도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젠 살 곳을 잃은 그러한 난민들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등 갈등 상황이 주변으로 번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시리아 내전 그 부분 봤을 때 3살 배기 꼬마 아이가 바닷가에 쓰러져 죽은 것, 이런 것들을 영국 신문이 보도를 하니까 많은 국가들이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 국가의 내전 문제는 곧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118쪽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지구촌 갈등에는 영토, 자원, 종교, 언어, 인종, 민족, 역사, 정치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지구촌 갈등의 문제는 갈등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 또는 여러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양보하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 여러 국가 역사적인 원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 없이는 우리는 용서나 이런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과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결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일본 제품을 불매하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양보와 이해를 하라고 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거나 심지어는 그 전쟁터로 끌고 갔고, 또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한 용서, 사과, 진정 어린 이런 반성이 없으면 결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일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렇죠? 자, 탐구 활동입니다. 119쪽에 보면 이제 지구촌 갈등나무 완성하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에는 대표적인 지구촌 갈등을 적고, 뿌리 부분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 영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종교, 인종, 문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역사적 원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 문제로 나타난 모습들을 생각해 써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는 분단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가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엄청 많이
분쟁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뭐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쿠릴 열도 여기서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 문제가 있고, 그죠? 또 여기 밑에는 또 중국하고, 그죠? 필리핀, 그다음에 미국 간에 러시아 간에 또 뭐 분쟁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내전이나 분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좀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갖고 왔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바로 이 녹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분리해서 독립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를 믿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분리를 주장한 파키스탄이 독립에는 성공했지만 바로 카슈미르 지역이 어느 나라 땅인가를 두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갈라지다 보니 경계가 되는 지역이 애매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인도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종교는 파키스탄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고, 인도는 행정구역상 우리에 속하니까 우리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 카슈미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옆에 있는 중국 점령의 국경 분쟁 지역, 또 인도와 또 중국 간의 또 이 부분은 또 분쟁 지역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 지역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를 해결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이 소단원 첫 시간으로서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